이 투어를 하다 보면은 정말 위기 상황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시험 문제가 저희 면접 볼 때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여기 저랑 오늘 같이 하면서 요 내용을 중심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답변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그쵸? 포인트가 있는데 자, 거기다 정리했더라. 지금 우리 프린터 지금 지약 안내의 現場で必要とされるトラブル対応方法 요거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시간에 할게요. 한 장 넘기고 두 장째 딱 넘어가면 좀 굵은 글씨 이건 지진이구나. 지진이고 그 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다음 뒷장 넘어가시면 밑에쯤에 크레이무 쇼리의 기본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들이 답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제가 한 줄 쭉 읽을게요. まずお客様を落ち着かせるように優しく声をかけます。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님이 뭘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님이 뭔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같이 가이드가 어떡하지?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너무 놀랬는데 손님 앞에서 가이드가 막 흥분하고 막 같이 막 동요해가지고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가이드는 손님이 동요를 했을 때 안정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조금 당황한 상황에서 조금 안정하게끔 말을 좀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오객사마의 조교를確認します.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손님이 잘못됐을 때 주위의 손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가 제일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쵸? 해결을 하기 위해선 상황을 재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조교니 아와세테 다이쇼시마스.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이거 굉장히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자, 가로 하나에 예를 하나 들었는데 구아이가 와르케레바 스구救急車を 呼びます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상황이 너무 급하면 구급차 불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급차를 부르면 유료 구급차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손님이 막 숨이 넘어가고 너무 막 급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손님 동의 없이 구급차를 불렀는데 타고 갔는데 갑자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처음엔 그때 가이드가 타락을 탔는데 나중에 막 비용 청구 나오는 거 보고 막 나는 이거 부를 생각이 없었는데 가이드가 독단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행사에 컴플레인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가이드가 독단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손님한테 손님이 의식을 잃지 않은 한은 물어봐야 돼요. 진짜. 너무 이러신 것 같은데 구급차 불러도 되겠냐고 부를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이러면 그건 무조건 불러야죠. 그거는 목숨하고 관련되어 생명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드가 상황 판단을 정말 잘해야 되고요.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시간이 없어요. 가이드는 판단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선택권은 손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손님이 그냥 뭐 이렇게 까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일밴드를 준다든지 뭐 휴지를 준다든지 뭐 지혈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가이드 손에서 알아서 할 수 있지만 내가 좀 하기 힘들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좀 상황이 손님이 다리가 뼈가 부러졌다. DMZ 가가지고 땅굴 내려가는데 발 헛디뎌가지고 잘못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구급차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안전요원을 부르고 그 주변에 있는 스태프한테 먼저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급차를 부르고
바로 회사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구급차가 왔을 때 제가 통역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나머지 손님들은 어떡하죠? 그쵸? 그럴 때는 빨리 회사랑 연락을 해서 내가 가든 아니면 손님을 통역을 할 사람을 병원에 섭외를 하든 아니면 나는 여기 있고 다른 가이드를 그 병원을 보낸다든지 회사가 아마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무조건 회사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포인트는 다 그거예요. 손님을 일단 안정시키고 손님한테 어떤 상황인지 귀 기울여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컴플레인은 손님 얘기를 좀 잘 들어줘야 돼요. 손님 입장에서. 손님이 아무리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손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컴플레인 왔어요. 근데 손님이랑 얘기를 해갖고 잘 해결이 됐어. 회사에 보고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자,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하고는 이렇게 좋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시 가서 회사에 컴플레인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면 대응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가이드한테 미리 사전에 손님이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게 좀 화가 났어요. 아마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라고 내가 한번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손님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아니면 뭐 사과를 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편하게 가겠죠. 그래서 무조건 회사의 보고는 중요해요. 근데 가이드들 중에 혼날까봐 아니면 내가 일 못하는 가이드라고 찝힐까봐 얘기 안 하는 가이드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일이 더 커져요. 아니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요. 자기 돈으로 해결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저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좀 내가 일을 하러 나왔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성취감이 나의 일기랑 똑같다고. 그래서 저는 제 돈을 쓰면서까지 손님한테 서비스하고 싶지는 않아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저는 좀 그건 반대예요. 그래서 돈으로 하려고 하는 가이드들이 은근히 있어요.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돈 주고 입 막아야지. 이런 가이드들도 있는데 그런 거 되게 안 좋아요. 안 좋고 일단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다가 보고를 해서 회사가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건, 사고,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근데 저는 차 사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한참 차가 달리고 있다가 차 바퀴가 빠져나간 적도 있고요. 그 공항에서 막 서울 오고 있는데 이상한 쇳덩어리가 날라와가지고 그 차 바닥을 쳐가지고 차에서 막 연기 났는데 그 고속도로잖아요. 그래갖고 갓길을 세워가지고 막 안전요원 그분 오셔갖고 차 타고 나간 적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손님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 제일 먼저예요. 제일 먼저. 손님이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있는 거.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에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기사님이 다 처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부른다 아니면은 다른 차를 다시 섭외를 한다 기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보험회사를 부른다 경찰을 부른다. 그리고 나는 회사에 보고한다. 그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다른 대체 차량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어떻게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차를 만나라고 한다든지 그런 지시가 올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는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 회사에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내가 처리를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 보고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게 좀 포인트고 일단은 그 문제가 있는 손님이 있으면 끝까지 세심하게 잘 관찰을 해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좀 괜찮냐고 여러 번 물어봐 줘야 돼요. 헤어질 때까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컴플레인이라든지 크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손님을 모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 인바운드 회사는 일본의 여행사가 있고 그 여행사에서 한국에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에 손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손님한테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서 엄청나게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래가 끊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못한 거 아니어도 저희 부장님이 막 나오셔가지고 막 90도로 선물 들고 오셔가지고 선물 주시고 90도로 인사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컴플레인에 굉장히 예민한 게 일본 저희가 맡아야 될 관광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지코야 지신 나도노 바이 오약사마노 안전을 가쿠오스루.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뭐 손님을 잃어버렸다, 여권을 잃어버렸다, 안전 확보랑 아무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럴 때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오약사마노 안전을 가쿠오스루. 나이 이치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히츠요나라 가이샤니 렌라크시테 시지요 아오기마스. 이 시지요 아오기마스가 그 지시를 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 있죠. 가이샤니 보우코쿠스루, 보우코쿠시마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좀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일본어로 하시려면 시지요 아오기마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근데 히츠요나라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반창고 발라주는 이런 거 말고는 거의 보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토라블의 도끼니와 오객사마니 기메사세를 요우니 유도시마스.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절대로 선택하지 않고 손님이 선택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래서 가이도가勝手に 決めると クレームに つながる 오소레가 아리마스. 그쵸. 말 그대로요.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꼭 나의 책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사고가 안 나는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손님들한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차가 막힐 것 같다, 그런 것도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손님한테 오늘 차가 많이 막혀서 아마 조금 오늘 투어가 좀 매끄럽지 못할 수 있지만 조금 이해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관광